제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늘이 너무 예쁘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더니 지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 행복이 얼마나가 도대체? 그 행복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없애주지도 않고 그게 단 하나도 자기 위안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저는 제가 원하는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다 보면은 유효기간이 길어지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오랜만에 만나서 물어봐요. 그럼 너는 뭐 할 때 기분이 제일 좋아져? 친구가 처음에 대답을 못 하다가 자기 생각해보니까 예쁜 카페를 찾아가서 커피 한 잔이랑 디저트 하나 먹는 게 자기는 너무 좋았대요. 시간을 못 내는 거지. 그것 또한 사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10분이건 30분이건 내서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카페에 잠깐 앉아서 하도록 해. 그걸 하도록 해. 하도록 해. 그게 진짜 네 마음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하도록 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밝고 해맑은 사람을 좋아해요. 웃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거리라도 발견하면 와 감탄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요. 오늘은 그런 밝은 사람인 아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아름의 블로그 글을 꾸준히 읽어왔어요. 아름의 글을 읽을 때마다 아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미소 지을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아름의 글에 밝은 시선이 담겨서인지 저는 아름의 글을 읽을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졌어요. 어느 날 저는 아름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만날래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렇게 10월의 어느 날 저는 아름하고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아름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일단 저를 밝게 봐주시는 거에 되게 좋아요. 그게 왜 좋냐면은 저는 좀 구김이 많이 자랐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집에 있었던 많은 일들은 친구들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만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을 잘 소화시키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사실 되게 무거웠어요. 우리 가족들의 문제? 우리 아빠 왜 저러는 거지 도대체? 왜 저런 말을 왜 저렇게 막 하지? 라든지 아니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내 스스로 평가하는 게 좀 웃기지만 비교적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부모님을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름은 어린 시절 많이 힘들었지만 가족을 이해하려고 무척 애를 썼대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외면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체념할 수도 있는데 아름은 그 중에서 이해라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어느 날 엄마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그냥 다른 집 엄마처럼 좀 엄마답게 해주면 안 되냐. 내가 엄마를 자꾸 걱정하게 만드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답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엄마도 저희 엄마를 낳으실 때 할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는 엄마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다. 너무 미안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변명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진솔한 고백인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 사과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그 이후로는 절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엄마 아빠를 객관적으로 딱 그냥 한 여자와 남자로 봤을 때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근데 그리 평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부단히 객관화시켜서 보니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정도 버틴 것도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부터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스스로 즐거운 걸 찾고 뭔가 위안받을 수 있는 걸 찾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이해라는 건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름이 엄마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만약 엄마가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라고 버럭 화를 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름이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건 아름의 질문에 엄마가 엄마답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라고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아름에게 솔직하게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이해하기 위한 마음으로 묻고 답하는 대화를 한다면 현실은 그대로여도 갈등은 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름은 엄마를 이해하게 되면서 원망하기를 멈추고 자신의 현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름은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해 왔을까요? 일단 음악을 열심히 했고 음악으로 계속. 음악을 할 때만은 정말 되게 자유로운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의 일들은 내 의지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선택이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원해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지만 적어도 음악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몰두하면 아주 감사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아름은 10년 동안 음악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아름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행운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도 현실이 되면 꼭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좋아하는 일이 싫어지기도 하고요. 저는 음악이 아름을 힘들게 만들었던 적은 없었는지 물어보았어요.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목이 되게 안 좋아진 거예요. 금방 낫겠거니 하고 2, 3개월 정도 쉬어보자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6개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위기감을 느꼈는데 음악을 할 때만 숨통이 트이고 이렇게 내가 음악을 할 때 되게 빛나는 느낌이 들고 인정받고 너무 행복하고 취미이자 어떤 위로하는 방식이자 직업을 넘어서는 개념인데 그러면서 그동안 내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혹은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난 건강할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다 했는데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목소리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것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사람이 죽고 암에 걸리는 문제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시간 혹은 저의 음악 이렇게 제 인생의 전반에 많은 것들이 이게 다 내 의지로 다 가능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허무해지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일들에 감사하게 되고 제가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 다짐을 했던 게 그런 마음이었어요. 큰 행복이 아니라 작은 행복이라도 매일 하나씩 느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매일매일 행복해져야겠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탓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남을 탓할 수도 있겠고, 환경을 탓할 수도 있겠고, 자기 스스로를 탓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화살을 맞았어요. 그럼 화살을 맞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화살을 자신의 몸에서 뽑아내는 일이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화살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쐈는지, 왜 쐈는지 분석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대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험한 일을 겪고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그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과 상황을 분석하느라 한참의 시간을 보내곤 하죠. 그런데 아름은 화살을 뽑는 데 집중했고 결국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 방법은 바로 매일매일 조금씩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행복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우선 아름에게 행복이란 어떤 모습인지 물어보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일에서건 가정에서건 문제가 많은 시간을 살아봤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부대끼지 않을 수 있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 고요한 시간, 소란스러운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안온한 시간이 저한테는 행복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아름이 아무 문제가 없는 시간을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그만큼 아름이 험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제로 상태라고 하고 즐거운 일들이 있는 상태를 플러스 상태라고 하고 또 문제가 있는 상태를 마이너스 상태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상태에 살았던 사람은 제로 상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지만 플러스 상태나 제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제로 상태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상태를 행복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이너스 상태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저도 마이너스 상태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있어요. 큰 지진을 겪고 트라우마로 괴로워했을 때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부디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밥을 좀 먹을 수 있었으면, 오늘은 잠을 좀 잘 수 있었으면, 오늘은 몸을 일으켜서 산책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남들에게는 지루할 수 있는 평범한 하루를 저는 절실하게 바랬어요. 어쩌면 행복의 모습은 자신의 과거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따뜻한 햇볕 한 줌을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추위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지는 나에게 부족한 것,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복을 바라고 있나요? 그리고 그 행복을 바라는 나는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있나요? 아름은 아무 문제 없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시간이 길진 않잖아요. 이렇게 괜찮다가 이슈가 뭐 하나가 터지고 또 뭐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고 그래서 행복의 시간이 되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래에 제가 누굴 만났는데 제가 그날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늘이 너무 예쁘다라고 막 그런 표현을 썼더니 지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 행복이 얼마나가 도대체? 이러는 거예요. 그분 생각에는 그 행복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없애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말 호기심에 물어본 거였어요. 그게 단 하나도 자기 위안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래도 저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 제가 좋아하는 일들 많이 걷고 음악도 많이 듣고 글을 쓰고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다 보면은 유효기간이 길어지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더라.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자주 행복하렴 이라고요. 그런데 사실 자주 웃어야 마지막에도 웃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라는 말 아시나요? 자주 행복해지려는 마음은 무척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야 불행을 조금씩 밀어내고 행복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의 큰 행복을 기다리면서 현재를 버티며 살아가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미루지 않고 작은 행복들을 챙기면서 살아가나요? 아름은 한 방에 큰 행복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때그때 행복해질 수 있는 작은 행복 카드들을 많이 소지하고 그 카드를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한다고 했어요. 저는 아름에게 어떤 행복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저는 일단 매일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한다고 어떤 내 안의 스트레스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두 발을 단순하게 놀리면서 두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공원을 걸어 다니다 보면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그 시간이 30분이건 1시간이건 적어도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은 일에 치이거나 내 고민들을 잔뜩 안고 내가 뭔가 압박감을 가지고 사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때만큼은 잠깐 내려놓는. 그래서 저는 좀 운동복을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약간 내 고민들이 조금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그 순간만큼은 일시적이지만. 아름의 첫 번째 행복 카드는 바로 산책이에요. 저의 행복 카드에도 산책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산책을 시간이 날 때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 번은 바빠서 산책할 시간조차 없네 라고 말하니까 현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산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산책이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아름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시간이 나서 산책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산책을 한다고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잘 챙겨 먹는 것처럼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산책도 거르지 않고 잘 챙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말이에요. 그럼 아름의 두 번째 행복 카드는 무엇일까요? 가을마다 지리산을 가서 걸어 다녀요. 엄청 단풍이 예쁜 시기에 이틀이라도 걷고 오면은 그냥 너무 아름다워. 사람은 되게 자연 속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 시즌면이라도 그냥 이틀 정도는 나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낸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리산을 가면은 또 운 좋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머 여기까지 혼자서 어떻게 왔어요? 너무 용감하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용감하대 나더러. 한 것도 없는데 대단한 소리를 해주는 데가 지리산이에요. 아름의 두 번째 행복 카드는 여행이에요. 역시 저의 행복 카드에도 여행이 있어요. 저와 현우는 요즘 영상 하나를 완성하면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는데요. 사실 끝내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져서 여행이고 뭐고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는 부지런히 여행 갈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여행을 해야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거든요. 마냥 누워서 쉬면 육체적인 에너지는 충전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에너지는 충전이 되질 않아요. 하루를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서 1박 2일을 보내고 오잖아요? 그럼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지고요. 의욕이 넘쳐나서 뭐든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다음에 할 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름은 산책과 여행 외에도 다양한 행복 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용한 방에서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기, 언제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은 친구와 긴 통화하기, 또 맛있는 바닐라 라떼 마시기도 있었어요. 아름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척 행복해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아름은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방법들을 알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기분이 나아지고 싶은 환경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로 기분이 너무나 다운되고 너무나 고민이 많고
않고 이 부대끼는 감정을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하잖아요. 물론 저는 기도를 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지만 그때그때 매일매일을 살아야 되는 건 저 자신인 거예요.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터득한 방식이 그리 나쁜 방법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최근에 많이 깨닫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흘려보낸 마음들이 비교적 잘 해내는 거였구나 내가. 그 누구도 자신의 부대끼는 감정을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는 아름의 말에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지진을 겪은 뒤에 삶이 심하게 불안해졌어요.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저는 살기 위해서 요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저에게 요가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요가만으로는 마음이 잘 진정이 되질 않아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많이 찾아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방과 카페를 찾아다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동해에 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북바인딩도 하게 되었어요. 돌아보면 가장 취약했을 때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이 나아지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저는 제가 뭘 할 때 기분이 나아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저는. 내 마음을 나아지게 하는 일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뭘 하면 행복한지, 기분이 나아지는지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지쳐있고 다운돼 있는, 오랫동안 그게 중첩된 지인들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늘 마음으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그 얘기 물어봐요. 그럼 너는 뭐 할 때 기분이 제일 좋아져? 너는 뭐 할 때 행복해? 근데 너는 뭐 할 때 스트레스가 풀려? 라고 물어보면 10의 7 정도는 대답을 잘 못해요. 제 친구랑 한번 이런 대화를 똑같이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귀여운 걸 보면 좀 기분이 좋아. 그랬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아 그래? 그러면 귀여운 걸 보도록 해 라고 말했어요. 그냥 네가 좋아하는 귀여운 거를 하루에 조금씩 보도록 해. 어렵지 않잖아 라고 말했더니 약간 헛웃음을 처음에 지었다가 자기 생각해보니까 일하는 중간중간 사이에 예쁜 카페를 찾아가서 커피 한 잔이랑 디저트 하나 먹는 게 자기는 너무 좋았대요. 그게 자기는 힐링하는 방식인데 일이 너무 바빠지고 그런 여유마저 없어져서 그걸 안 한 지가 몇 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사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10분이건 30분이건 내서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카페에 잠깐 앉아서 하도록 해. 그걸 하도록 해. 하도록 해. 그 일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내 마음을 해치는 것만 아니면 그게 진짜 네 마음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하도록 해. 제가 며칠 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 정말 사치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치라는 건 분수에 지나친 일을 의미하는데 왜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시간을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나 돌아보았어요. 저는 우선순위를 행복이라고 설정하고 살았는데요. 막상 현실을 돌아보니까 일이 우선순위더라고요. 일 때문에 산책을 안 가고, 일 때문에 밥도 대충 먹고, 일 때문에 푹 쉬지도 못했으니까요. 여러분께도 묻고 싶어요.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중요한 것을 우선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아마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던 것과 실제 삶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아무 쓸모도 없는 일인가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삶에서 지향하는 바가 행복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일 끝나고 여행 가서 부지런히 쉬어줄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니까 80점인 거지. 아무런 목표도 없었으면 제 삶의 실제 행복 점수는 10점 아니면 20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괴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아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아름의 하도록 해 라는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어요. 끼니 거르지 말고 밥 꼭 챙겨 먹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름은 내 마음을 돌보아주는 일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라고 말했어요. 아름은 왜 하면 좋지가 아니라 하도록 해 라고 말했을까요?
시기마다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은 이렇게 내가 피해 다니고 싶어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 속에서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많은 고민을 떠안고 살잖아요. 매일매일. 어떻게 풀어놓는 방법도 모르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지는 건데, 저는 어느 시기부터는 인생에서 겪어야 되는 고난 내지는 이슈들을 겪어야 할 수밖에 없다면 잘 소화하면서 겪고 싶다. 그것들을 거부만 하고 혹은 외면하고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내가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왕 피할 수 없을 거라면 그것들을 잘 소화를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 후에 탈이 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름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잘 소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소화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잘 소화시킨다는 건 앞서 아름이 말한 하도록 해 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내 힘으로 애쓰다 보면 괴로움이 찾아오잖아요. 하지만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필요한 긴 시간 동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마냥 불행해지지만은 않게 살아가는 것. 아름은 그렇게 불행을 잘 소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의 지진 트라우마 역시 제가 이걸 제 힘으로 어찌어찌 해보려고 했을 땐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지만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대로 두고 편안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행을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긴 시간 동안 트라우마도 차츰차츰 그 자취를 감추어 갔어요. 어떤 문제는 나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의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름도 그 시간의 힘에 공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이를 먹는 건 좋아요. 그 누구나 가지게 되는 그늘을 나도 가지고 있고, 그게 되게 싫었던 시기도 물론 있었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거를 인정하게 됐고, 그 시간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좀 제 안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야기가 많으니까 내가 음악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쓸 수 있는 땔감이 되게 많은 거고, 그리고 제가 감사한 거는 이걸 땔감으로 쓸 용기가 나는 거.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데 너무 아픈 상처로 남은 게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되고 내 마음이 동할 때 이것들을 풀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름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신의 삶에 들이운 그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그 그늘과 함께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비슷한 그늘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란대요. 누구나 삶의 그늘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그늘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늘이 없다면 정말 행복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건 그늘은 내 인생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햇빛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늘진 시간도 볕을 받는 시간도 우리의 인생이고, 이렇고 저런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름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물어보았어요. 저는 제 인생이 되게 유머러스하고 하지만 깊이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건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는데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깊이 있는 시선을 내가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너무 무겁지 않게 느낄 수 있는 유머러스함이 나에게 있다면 최소한 굉장히 불행하진 않을 것 같은 생각. 나이를 먹어도 되게 웃긴 사람이 좀 되고 싶거든요. 더 진지해지는 게 좀 문제인데 지금. 덜어내야 돼. 덜어내야 돼. 아름의 이야기는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의 씨앗을 심어주었어요. 나는 어떤 일로든 구겨질 수 있지만 구겨진 삶일지라도 작은 행복들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긴 시간들이 흘러서 그 구김들은 아름다운 주름이 되어갈 거고, 그 아름다운 주름은 나의 고유하고 근사한 이야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요. 여러분들은 아름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아름이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느꼈어요. 남들보다 잘 사는 법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고 잘 사는 방법이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자주 웃는 하루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이왕이면 내일도 모레도요. 그러다 보면 지금 괜찮지 않은 일들도
조금씩 괜찮아질 거고 완전히 괜찮아져서 그땐 그랬지 하며 회상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름의 말대로 우리 조금씩 자주 행복하도록 해요.